네, 이렇게 너무 좋은 상을 주셔서 좀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실력이 좋아지셨는지 좀 실력이 느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때 했던 좋은 타이밍, 공을 잘 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해드렸던 거는요. 공을 치기 전에 자신만의 반동을 찾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가만히 정지해 있는 공을 치기 때문에 무언가 계속 경직되어 있는, 가만히 멈춰져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몸에 경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신만의 반동을 찾고 그 반동을 통해서 스윙을 3초 안에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어요. 반동을 한 다음에 3초 아니라고 해서 바로 시작하게 되면 그날 조금 스윙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 1초 정도는 멈췄다가 다시 3초 안에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타이밍이라는 건 어떤 공을 치기 위한 모든 움직임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될 부분이 클럽 헤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헤드를 가장 먼저 움직여내기 위해서는 하체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먼저 시작하게 되면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체는 최대한 잡아놓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주기 위해서 오른쪽 손목을 조금 더 접어주듯이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억을 하시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백스윙 때 조금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운스윙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덤비는 동작이 진짜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프로들도 조금만 타이밍이 빨라버리면 이렇게 덤비는 동작들이 작게 혹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쓰자라는 느낌보다는요, 못 쓰도록 만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체 움직임을 조금 더 백스윙을 가서 충분히 다 올라가서 느끼지 말고 올라가는 중간에 한번 먼저 써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한 번에 먼저 쓴다고 해서 공이 바로 잘 맞진 않는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자꾸만 백스윙 가기 전에 하체를 먼저 쓰는 타이밍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체를 먼저 쓸 때 우리가 그립 끝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하체를 먼저 쓰더라도 그립 끝의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는 느낌이 들게 된다면 손목은 다시 풀리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이 덮어치는 듯한, 조금 더 덤비는 듯한 동작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라가서 하체를 먼저 사용해 줄 때 그립 끝의 방향은 조금 더 유지해주자. 공을 가격한다는 느낌으로 유지해주면 헤드는 더 뒤에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체를 쓰면서 손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손의 그립 끝의 방향을 조금 더 자신 있게 공을 가격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내려와주는 스윙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아마 공을 조금 치는 타이밍이나 공에 힘을 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조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하체를 먼저 써내려고 했을 때 왼쪽 무릎이 빨리 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왼쪽 무릎이 펴지게 되면요, 클럽의 그립의 끝을 공을 가격하듯이 끌고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빨리 풀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더 주저앉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느꼈어요. 대신에 피니시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끊어내는 스윙에서 왼쪽 무릎이 더 내려가듯이 스윙을 하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원래대로 보면요, 왼쪽 무릎 임팩트 순간에 펴지기는 해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걸 조금 더 유지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주면 피니시 때 혹은 공을 치는 임팩트 순간에 빨리 펴지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여러분들도 되게 기억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치돌 타이밍입니다.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또 아이디어가 또 그렇게 생겨서요. 네. 치고 돌자라는 얘기였죠. 우리가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돌거나 그리고 치고 나서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치고 나서 돌자, 돌아주자, 몸이랑 모든 것들이 돌아주자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때는 정말 단순하게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치고 도는 스윙을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왼쪽의 벽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왼쪽에 벽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버리게 되면 뭔가 공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왼쪽의 벽을 좀 더 잘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연습 방법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백스윙을 제가 쭉 들어볼 거예요. 들어본 상태에서 내 모든 시선이 원래는 백스윙 톱에서는 공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연습 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손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시선을 오른쪽에 내 다리 라인, 스탠스를 서 있는 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에 하체의 체중 이동을 하면서 클럽을 당겨서 끌어내릴 건데 시선을 이렇게 오른쪽을 보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체중이 실려 있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게 돼요. 혹은 아니면 내가 왼쪽에 체중이 실리지 않은 분들은요. 이렇게 시선을 보면서 이 동작을 멈추다 보면요. 내가 체중이 오른쪽에 실려 있는지 왼쪽에 실려 있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내가 머리가 빨리 돌면서 치고 도는 타이밍을 가져가면 왼쪽의 벽이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올라갔다가 내 시선이 조금 더 오른쪽에 남아있는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만 스윙을 해보시면요. 이 왼쪽의 벽을 훨씬 더 잘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동작을 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머리를 조금 더 뒤에다 남겨놨을 때 왼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가슴을 눌러내는 듯한 스윙이 아니라 떨어지는 듯한 스윙을 하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왼쪽의 벽을 느끼거나 클럽이 공에 퉁 하고 떨어지는 이 헤드 무게를 느끼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연습 동작을 했을 때 왼쪽 겨드랑이가 최대한 이렇게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공을 쳐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은 타이밍을 만들기 위한 이제 좀 다른 포인트를 좀 한 가지 더 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다운스윙 내려올 때 그립 끝이 공을 가격한다는 느낌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스윙을 했을 때 드라이버를 잡고 이렇게 그립 끝이 공을 가격한다는 느낌으로 내려오면요. 스윙을 쳐내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슬라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드라이버를 칠 때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나가면서 조금 더 손목이 더 앞에 선행하면서 맞는 다운 블로가 아니라 헤드가 더 빨리 지나가는 어퍼 블로의 스윙이 강하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내가 공을 치는 타이밍이요. 그립 끝이 클럽을 끌고 와서 공을 때린다는 느낌보다는요. 내 몸의 오른쪽 편에서 먼저 때려준다라는 느낌의 타이밍을 가져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 헤드가 쫙 뿌려지면서 공이 맞아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쳤을 때는 조금 더 내가 내 몸의 오른쪽에서 공을 치는 타이밍을 갖자.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체가 먼저 출발해 주는 거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집어지면서 스윙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신나성 프로의 레슨 잘 들어봤습니다.